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도 한번 코피노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방송을 켜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저 24년 기준으로 필리핀에서 태어난 코피노가 4만여 명이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엄마들이 아빠에 대해서 아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양육비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인 남성들이 필리핀 여행 가서 많이 이제 그 어학연수도 하고 관광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보다는 필리핀에서 이제 연애를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또 한류 붐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한국 남자는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다 보니 이제 필리핀 여성과 이제 그 만남인데 이 만남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요. 자,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이 이제 5만 명 이상이 되고 또 필리핀은 출생 신고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치면 뭐 10만 명 이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출생 신고 한 사람 5만 명이라고 하니까 안 한 사람들도 최소 50% 이상 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코피노를 찾는다는 이런 게 있는데요. 참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아픔이 있지 않는가 해서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내용은 어떤 필리핀에서 투자하신 분의 얘기인데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떤 필리핀 여성이 있는데요. 어떤 쪽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오겟 미니 18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한국 사람들 봤을 때는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몬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 얘기를 하기에 앞서 자, 배드 파더스의 어떤 대표가 지난 이제 과거 부분을 얘기하겠는데요. 1988년 서울의 한 경량시 레스토랑에서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떨리고 있었고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문 밖에서는 25살의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방을 보면 예전에는 나름대로 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음악은 이제 LP 반으로 틀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군대에서 한번 다방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다방에서의 아날로그 감성이 좀 추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영화로서 많이 봤었는데요. 다방에서 예전에는 이제 맞선을 봤었죠. 결혼을 하려면 이제 맞선을 봐야 되고 맞선을 봐서 보통 몇 개월에서 뭐 1년 안에 만남을 가지고 이제 결혼해야 될지 말지를 선택했었고 당시에는 20대 중반에 결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5살이면 이제 결혼에 준비하는 여성이었던 거죠. 문을 열고 보니까 각 남자들도 많고 여성분들도 있고 이제 다방 일하는 아가씨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담배를 많이 피시더라고요. 88년도니까 이때는 좀 담배도 많이 피고 질서가 이제 각 올림픽 하고 있을 때이다 보니까 아직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매너가 있겠죠. 가서 보니까 그 맞선보기를 한 남성분이 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인사를 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어, 맞선의 어떤 경직된 그런 분위기 느끼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이 남성은 이제 10분 간격으로 밖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여성분이 봤을 때는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요. 담배를 자주 피러 이제 나왔단 말이죠. 보통 안에서 피는데 이제 밖에서 핀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매너를 지키신 것 같아요.
이 남성분도 처음 여성을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결혼 전제로 만나다 보니까 긴장이 되고 담배를 이제 많이 피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봤을 때 남편의 모습은 스타일은 멋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묵직하고 가볍지 않고 음, 그렇습니다. 어, 근데 만나면서 좋아했던 부분이 지친 스타일이었어요. 순정 마초 같은 스타일이었고 그냥 내가 여자 만나니까 끝까지 이 여자한테 충성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성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성들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데요. 말은 없지만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모습으로 여성을 다가갔었고 그리고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묵직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에서 저희가 연애를 해보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신경에서 오는 신호인데 가슴이 이제 뜨겁게 느끼더라도 우리가 만나면 이게 식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지겹고 지루하고 만나면 계속 지속해야 되지. 또 아니면 새로운 여성을 탐구해야 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고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동물들도 이제 발정기 때만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부엉이처럼 평생 한 짝만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 인간에 대한 이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철학과 그리고 도덕적 관념에 의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꾸준히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평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여성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남성이 많지는 않지만 이 남성분은 그런 생각으로 가정에 충실하시고 평생에 이 여자와 같이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을 스타일을 얘기하면 한 번 꽂히면 세상에 없는 사람이래요. 한 번 꽂히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시고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상남자 스타일이시고 그러면 아내에 대해 집착 안 하냐면 되게 친절하고 집착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한 그런 가정의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끝없이 그 결혼 생활이 처음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성격도 틀리고 서로 문화도 틀릴 수 있고 스타일이 틀릴 수가 있는데 사람 환경이 틀리니까요. 근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양보해야 되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 결혼 생활을 이혼하지 않고 지속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끝까지 두 딸과 그리고 와이프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었고 예전에 아버지 분들은 그래도 가정에 충실히 하신 게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바람 피신 거는 그런 건 좀 안 되고 근데 그 바람 피지 않고 끝까지 가정에 충실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남성분은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집착과 고집인데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었단 말이죠. 와이프와 사는 두 딸이 있으면 성공한 그 돈을 이제 모았으면 이렇게 가정만 신경 써도 되는데 이 하나의 약간 오지랖이 안에 있는데 이게 근데 제가 나쁘게는 보지 않는 선한 그런 행동력입니다. 대신에 가정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사모님이나 이제 자녀분들 걱정하는 거는 위험한 일에 빠지게 되어서 그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갑자기 이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알아냈어? 알았어. 지금 갈게. 자다가 갑자기 뛰어나가면 보통 이제 와이프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니, 이 새벽에 어디를 이렇게 뛰쳐나갈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남편은 상처 두성이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상처가 난 거야? 치아가 흔들리도록 이제 맞게 되었는데 이제 50대 초반이신데 틀니까지 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든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말고 뜯어 말려고 했는데도 굽히지 않는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게 사기 때문에 이제 별거까지 들어갔는데요. 왜 이렇게 별거에 들어갔냐? 남편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또 그 메시지에는 그 남성의 신상 정보가 다 있었고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자, 남편이 찾아가는 이 남성이 누구냐? 이 신상 정보에 적혀 있는 이 남성 찾아가는데요. 이 남성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방마다 문을 열면서 이제 어느 방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제 한 방에 이제 남성과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영업방해를 했고요. 일단 불법 수집에서 놀아나는 거 와이프한테 다 깔려봐 이렇게 소리쳤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불편해서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너무 한다고. 그리고 이제 시비가 붙고 싸우게 됐어요. 너 뭐 멱살 잡으면서 너 뭐하는 새끼야? 너 뭐야? 하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하게 되겠죠. 싸움하고 이제 엎치라 덮치라면서 이제 넘어뜨렸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장을 잡아뜨리고 유흥업소에 습격한 후에 이 사장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싸움 끝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왔을 때 이제 이빨이 좀 흔들리게 있었고 얼굴이 좀 상처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그 유흥업소 사장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야, 필리핀 S전용기 1,300만 원 송금했으니 확인해봐라. 그리고 또 한 번 내 영업장 와서 캠판 부리면 칼빵 놓을 테니 각오하고 이제 앞으로 내 눈에 네가 보이면 칼빵 맞을 테니 뒤질 테니 조심하라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싸우게 되는지, 자, 이분의 스타일을 보시면 남편분은 가오가 있어야 살게 되는데 가오가 없으면 삼룡이생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할아버지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명이 폼생폼사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해요.